국민의힘 의원들은 어제 이제 안 들어오고 표결할 때 법안 표결할 때만 들어와 가지고 또 본회의장에 들어왔다가 나가던데 네. 오늘 보니까 추경이 또 처리가 안 될 수 있다. 추경은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추경은 처음에 동의한다고 했잖아요. 추경 그래서 자체는. 예 특위에서 합의가 안 돼가지고 민주당에서 단독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제 고향 청주에서 시의원들이 뭐 그거 받으면 네. 뭐 불이웃을 돕기 쓰겠다 뭐 등등등 했잖아요. 아, 민생 참 회복지원금. 부끄럽습니다. 자기들 세비로 갖다가 민생 회복할 수 있도록 옆에 어려운 사람들 도우라고 도와보라고 제가 가서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기들 세비로 할 때 진정성이 느껴지지. 안 그러면 국민의힘 그러면 지지자나 당원이나 의원들 다 받지 마세요. 아 우리 지역은 안 받겠습니다. 예, 뭐 그들이 그렇게 국가 재정 상태를 걱정했잖아요.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맨날 스몰 가버먼트라고 하고 긴축 재정해야 된다고 했는데 네. 윤석열 정권 3년 동안에 국가 부채는 왜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그렇게 긴축한다는 사람들이 국가 부채만 늘은 게 아니고 소상공인 부채는 왜 1130조나 됐습니까? 온 국민의 부채는 왜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네. 그 방법으로 안 된다는 게 자기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그 3년 동안 정말 무도한 일에 대해서는 1도 반성이나 성찰하는 말이 없고 여당에서 새롭게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려고 하면 건건이 발목 잡고 대통령께서 이 말을 했죠. 국가 재정 상태가 정말 긴박하다는 얘기를 하죠. 알면서 어쩔 수 없이 마중물을 부어야 되는 순간들 네. 그런 게 있잖아요. 경제는 타이밍이다라는 얘기를 엊그제 하셨죠. 이 타이밍을 놓쳤을 때 수도 없이 쓰러지고 자빠져 있는 걸 일으키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쓰러지고 자빠지기 전에 마중물을 벗어 훨씬 더 심호흡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다시 뛸 용기를 내게 만들어주고 하는 거. 네. 그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사사건건 뒷발목 잡고 목덜미 잡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예결 특위 과정에서 보면 조배수 국민의힘 의원이 민생지원금 왜 쿠폰만 고집하냐 네. 이렇게 얘기했다가 지금 짤이 엄청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체크카드 있고 뭐 다른 게 있는데 왜 쿠폰만 주냐 이렇게 얘기했다가 여러 가지 비판을 계속 받았는데. 이제 그들은 그 무슨 특정 기업 이런 것들을 이제 안 좋게 저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네. 그에 대한 안전장치를 다 마련돼 있잖아요. 거기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낙전 수입이거든요. 쿠폰 받고 안 썼을 때 이제 귀속되는 뭐 이런 거였는데 이미 이번에 법안에 보면 그런 게 다 있어요. 세부 내용에. 4개월 동안 안 쓰면 국고로 다시 다 회수하게 되어 있는 거고 네. 등등등 조치가 다 있습니다. 쿠폰을 여러 가지 방편으로 고집하면서 하는 거는 지역 내에서 소비를 해라. 그래서 지역 경제에 활성화할 수 있도록 써라. 이 측면에서 지역의 소비 진작 그게 다시 또 생산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네. 경제의 기본 어떤 로직을 모르는 분이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사실 국민의힘이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 어떤 실력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정말 대안을 제시하거나 이러면서 대한민국이 잘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뭔가 김민석 후보자 이게 잘못되면 배추 가져가서 뭐 국민청문회 하는 모습도 보고 그러니까 국민들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다. 네. 뭐 아마 글램핑 농성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그들이 대안을 낼 정도가 됐으면 네. 3년 동안 이렇게 망가졌겠습니까? 대안을 낼 어떤 그런 마인드셋이 있었다면 내란을 이렇게 동조하고 방조하고 했겠습니까? 그러게요. 뭐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으로 와서 메스를 들고 혁신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던데. 혁신을 12년 동안 하는 분이 있습니까? 12년, 13년. 그분이 처음 등장한 게 2012년이죠. 그때 새정치를 내세우면서. 예, 그때도 새정치 혁신을 얘기했죠. 네. 12년, 13년을 혁신하는 저기가 있어요? 혁신도 마라톤처럼 하나? 그러신가 보네. 마라톤 좋아하시던데. 네. 마라톤 혁신. 혁신이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의 교감, 공감을 얻을 때 혁신이 완성되겠죠. 네. 자기 혼자 주창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보여준 안철수 의원의 모습들, 특히 윤석열 정권 인수위원장을 맡은 이후, 단일화 이후에 보여준 모습에 어느 모습에서 혁신이 있었습니까? 그렇네요. 그게 하나 혁신적이었네요. 어떤 거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고 네. 우리 이재명 후보님을 지지하고 아주 혁신적이었습니다. 그때 선거 때 마음속에 잼며들고 있었던 건가요? 안철수 의원도 그런 모습도 봤었죠. 아마 예. 이분도 이제 뭐 제가 감히 뭐 누구를 평가할 주제는 아니지만 네. 그 정도 했으면 이제 지족 원운지라 있잖아요. 유명한 그 우중문 한시에 있잖아요. 이제 보면, 그만. 예. 이제 그만. 예. 새정치 이제 그만 하시고
아마 제 느낌에 본인 스스로 갈 길을 잃었다고 생각이 돼요. 아이덴티티, 정치적 아이덴티티, 과연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왜 네. 지금 이분이 정치를 하는가 상당히 저는 퀘스천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이제 모습을 보면은 아까도 송원석 원내대표 그 이후에 비대위 구성되는 모습을 보면은 전혀 뭐 황골탈퇴는 혁신하는 모습이 안 비대위의 보이니까. 면면을 한번 보세요. 윤호개인이 완성돼 있다니까요. 정점식 또 네. 뭐 김정재 뭐 이 등등 한남산성 예. 저 체포할 때 한남산성을 쌓았던 의원들이 대다수 아니에요? 그렇네요. 결국 윤석열 당으로 가고 있다. 그럼 결국 이렇게 되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계속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뭐 해산 얘기까지 하도 있던데 신당 창당 얘기도 있고요. 네, 아마 그분은 이제 정계 은퇴를 한다고 했지만 국민의힘 은퇴를 한 거죠. 그래서 계속 이제 호시탐탐 국민의힘 은퇴. 예, 자기에게 기회를 내놔라 하는 네. 이제 그런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내는데. 자 이제 명태균 씨도 뭐 비아냥대면서 방송 나와서 얘기하더라고요. JTBC 명태균 씨 인터뷰 했더라고요. 얘기하니까 하나 재미난 게 네. 있었는데 엊그제 이제 이광희 충북 도당위원장 이광희 의원하고 같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충북 도립대 총장 처음에 이제 1차 공모 탈락한 분을 다시 네. 인선해서 임명하고 하는 과정 등등 그들이 이제 호와 제주도 가서 5천만 원 쓰고 뭐 부산 가서 5천만 원 정도 네. 쓰고 막 하는 걸로 지금 해임이 됐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하는 기자회견이었는데 그에 대해서 이제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자기는 잘 모른다는 식으로 언제 만났고 언제 이후는 내가 안 만났고 뭐 이렇게 이제 그 말을 흐렸어요. 예. 그런데 재밌게도 그 다음 날 명태균 씨가 요즘 유튜브에 나오더라고요. 새마을 TV인가 어디 나와서 누가 보내왔어요. 그 영상을. 예. 거기서 내가 김영환 지사 잘한다고 이해박는 직관가 뭐 거기 하고 뭐 그때부터 잘한다는 식으로 본인 입으로 본인이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네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나 예. 관련돼 있는 사람들 명태균 씨 입을 다 조심하셔라. 때가 이제 무르익으면 무르익었다. 예, 무르익었죠. 명태균 씨도 이 정부적감과 그런 쪽에 또 자기 살 저기에 대해서 너무 잘 알잖아요, 이 사람이. 예. 그러니 자기 유리한 대로 막 답을 할 거예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 이제 조사 받았죠. 그때 이제 조사 종결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안 됐냐면 대선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네. 대선 뒤로 미루는 걸로 들었고 또 그걸 취재한 기자로부터 들은 얘기는 네. 생각보다 피의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있다. 피의자화된 사람들이 더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이제 좌로 누울지 우로 누울지에 따라서 이분들의 운명도 그러니까 그렇겠네요. 한동훈 씨가 여기서 서울시장 출마설이 나오는 거죠. 오세훈 시장 여차하면 못 나올 수 있겠구나. 그것까지 보면서 계산했겠죠. 오세훈 시장이 참 어렵겠네요. 내년 그러니까 선거는. 그렇게 보면 참 멋한 표현이지만 오세훈 시장은 홍준표 대구시장보다 훨씬 양심적일 수 있어요. 참 표현이 역설적이고 그렇지만 포기하고 그냥 그래도 조사받고 어느 정도 이렇게 예. 되는데 홍 시장은 제가 알기로 대구 경찰청에서 대구지방경찰청에서 네. 강혜경 씨, 김태열 소장 이런 분들 한두 번 조사했다고 얼핏 들었거든요. 나머지 추가적인 조사, 홍 시장에 대한 조사 이런 건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네. 이걸로 좀 안심을 했는지 모르죠.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당시에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언급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으로 좀 안심을 했는지는 모르죠. 그러나 이미 이제 그건 그때고 지금은 엄정한 법의 심판대 위에 서야 되는 타이밍인 거잖아요. 제가 김건희 씨 측에서 고발하고 한 거 조사받으러 갔을 때 앞에 보니까 어떤 시민단체가 이준석 전 후보, 전 대표를 고소고발했나 봐요. 그래서 그게 막 시위처럼 있고 방송 취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겠냐. 시민단체가 됐든 또는 뭐 직접 당사자들이 됐든 그런 것들이 코앞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홍준표 시장이. 그 부분이나 잘 감당하셔라. 국가 원로로서 지혜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좋습니다만 이게 지혜가 아니라 항상 비아냥 뭐 이런 거잖아요. 보면 좋은 방향성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는 방향성 제시 이런 게 전혀 아니잖아요. 더 이상 그런 어떤 약간의 도가 지나친 그런 꼴불견 같은 모습들 별로 보고 싶지 않다. 그래요. 이준석 의원 언급도 하셨는데 지금 오늘 이제 오전 상황 보니까요. 제명 청원 60만을 넘어섰네. 60만 3천 명, 4천 명 정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뭐 국정위에도 제안이 뭐 올라왔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제 뭐 국회 윤리 회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이렇게 되면 본인이 5만 명 그러니까 넘었기 이제 때문에. 그런 머리가 좋아서 미리 이제 선수 쳐놨잖아요. YS를 언급하고 네. 노무현 대통령을 미리 언급하면서 신인규 변호사가 미리 예측했잖아요. 분명히 이렇게 언급할 거다 했는데 바로 그렇게 언급하면서 네. 마치 본인이 어떤 핍박받는 어떤 그런 정치인으로서 정치 탄압받는 그걸로 이제 코스프레를 미리 약을 쳐놨죠. 그런데 이제 내용이 다릅니다. 전혀 그런 민주화를 위해서 국가적 대의를 그렇죠. 위해서 핍박 탄압을 받은 분들과 그런 앞에 대통령님들과 네. 본인이 전혀 말도 안 되는 택도 안 되는 걸 전 국민 특히 여성분들의 그 가슴에 못을 박는 이런 네. 어떤 그 상처를 준 일로 인해서 제명 청원이 올라온 거 완전히 성격이 다르죠. 어디다 대고 갖다 붙이면 안 되죠. 들이댈 걸 들이대야 네. 되는 거죠. 어디다 대고 그러냐 이런 말씀이시고 그리고 이제 어제 이제 나경원 의원 아까 글램핑 농성 말씀하셨지만 중단했거든요. 네, 더 이상 의미가 없다 네. 이렇게 하면서 중단했거든요. 아니 더 이상 의미가 없다니요. 처음부터 의미가 없었어요. 처음부터. 아 그 정도도 판단 못해요? 의미라 뭐 근데 글램핑한 의미는 있었겠죠. 한번 체험해 본다. 그래서 댓글에 보시면 집에 에어컨이 고장 났구나. 뭐. 그래서 참 시점도 오묘한 게 내일 네. 주말이잖아요. 예. 주말엔 로텐도어에 에어컨이 안 나와요. 안 나오고. 그래서 틀어드린다고 했잖아요. 틀어드린다고 했는데 그게 또 현수로 또 틀어야 되는 거고. 맞아요. 이 글램핑 농성은 또 이거 두고 지난번이니까 빠루 들고 있는 그 사진도 그렇지만 이 글램핑 사진 보면 진짜 이것도 두고두고 남을 것 정말 같아요. 뜬금없는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나경원 의원께 묻고 싶습니다. 예. 그 정치인으로서 지향하는 그 가치 또 정치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는 뭐냐. 정말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묻고 싶어요. 도대체 왜 왜 큰 웃음을 선사하려고 그 웃음을 선사하려 그러나. 그래요. 어제 이제 김민석 후보 인준될 때 지금 인준되고 뭐 들어와 있는 나경원 의원의 모습도 좀 보고 계신데요. 표정이 이렇게 밝지만은 않습니다. 예. 밝을 수가 없죠. 본인이 했던 농성이 있으니까 밝을 수가 없죠. 말입니다. 예, 이런 모습 저희가 어제 오마이TV를 통해서 또 생중계로 보내드렸습니다. 눈을 감고 좀 괴로워하는 그런 표정으로 고뇌에 찬. 예. 고뇌에 찬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윤상현 의원과도 대화하는 모습까지 저희가 어제 현장에서 봤는데요. 예. 이제 재판을 언제 받느냐 이 얘기가 또 따라붙고 있거든요. 이른바 빠루 재판. 빠루 6년 동안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진짜 이럴 수가 있어요? 다른 건 빛의 속도로 막 하고 아니 대법원장 뭐 합니까? 이재명 대통령 그 재판 몇 개씩 받고 있었습니까? 그러니까요. 대법원장 빨리 속도 내라고 지시해야죠. 네, 진짜 참 이 나경원 의원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의심받는 게 남편이 또 법원장 아니에요. 지금 지법원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자기들이 화를 자초하고 욕을 자초하는 거죠. 그러게요. 이 나경원 의원의 재판이 언제 진행되는지 저희가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도록 검찰 하겠습니다. 개혁도 중요하지만 사법 개혁도 중요하다는 게 자꾸 이제 본인들이 역시나 마치 이제 자기들이 매를 벌듯이 검찰이 그래 왔듯이 법원도 스스로 자초하는 면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법원 행정처장 엊그제 출석했을 때 의원님들 질문에 굉장히 답을 잘 못하잖아요. 본인들이 그만큼 해왔던 지시 있고 하기 때문에 쫄려서 잘 답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업자득이라는 말을 검찰 개혁 관련해서 썼었는데 사법부도 마찬가지다. 그럼요. 그 이상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사법부 같은 경우는 어느 순간에 성역화가 돼 있었잖아요. 마치 조금만 건드리려고 그러면 이거는 삼권 분립의 위배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삼권 분립을 얘기했던 18세기 몽테스키유의 당시의 삼권 분립보다 지금 후퇴했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라. 뭐 라다이트 운동 이런 거 있잖아요. 하듯이 왜 삼권 분립이라는 게 중요했었는지 역사적 연원으로 민주주의에 왜 그게 생명이 됐는지 절차적 정당성 그 이전에 가장 상위에 있는 게 목적의 정당성이죠. 민주적 정당성. 이 부분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본인들이 합당한지 이 부분을 한번 다시 돌이켜 보셔라. 그러니 조희대 대법원장의 어떤 그런 뜬금없는 황당한 액션 이런 것들이 다시 이제
해자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네. 법원도 성역이라는 건 없다. 민주적 네. 총재를 받아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사법 개혁 결국은 이제 어떤 조직과 절차 내용 이런 것들에 대한 개혁에 동참을 해야 되는 거죠. 본인들 스스로. 그러니까 개혁까지 우리 갈 길도 멀고 뭐 사실은 사법 개혁을 민주당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거든요. 조금만 선을 넘으면 뭐라고 이제 역풍이 있고 대받아치고 하니까 네. 조심스러운 게 요 정도입니다. 네. 조심스러운 게 이 정도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하나하나 분석해 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영희철수 크로스 시대에 즐겁게 계속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신환 교수 보내드리고요.